원리합계는 요즘에 수능에는 안 나와요. 수능에 안 나와서 내신에만 나오는 건데 모의고사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실 뭐 멸종한 토픽이다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못 물어봤죠? 네. 그래서 그냥 일단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이제 간단한 것만 남았어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외우고 있나요? 그거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 원리합계 문제를 해야 돼요. 네.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수승 빼기 1. 오케이. 이제 요 자리에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그 용어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샥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공식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걸 요 자리에 넣어두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이 프린트에 어떻게 돼 있는지 넣어줬으니까 그거 이따가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야, 용어. 원리합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원리합계 중에 여기 아는 단어 있나? 합계는 알죠. 그쵸? 합하는 거랑 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합계. 합계는 뭐죠? 합친 거죠. 그쵸? 더한 거예요. 나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 거 알잖아. 원리는 두 개의 합입니다. 두 가지의 합친 거예요. 돈에 가는 겁니다. 돈. 원은 뭐냐면 원금. 리는 이자예요. 이자. 이자가 뭔지 알아? 아, 여러분들은 부자라서 이자가 뭔지 모를 수 있지. 그치요? 이자가 뭐야? 돈을 빌리면 그 빌려준 가치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돈값. 그게 이자입니다. 이 얘기를 안 했네. 선생님이 학생들이 항상 수업을 하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이거 실생활에 쓰나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전체 과목 중에서 가장 실생활에 필요한 단어는 두 개 항상 꼽는데요. 첫 번째가 원리합계, 두 번째가 확률입니다. 원리합계랑 확률을 제대로 안 배우고 성인이 되면 사기를 당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 누구누구 뭐 보험 설계사 하단 누구든 뭐 자산 뭐 관리사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사기 당하는 거야. 오케이? 확률 이해 못하면 사기 당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사장님 요번에 진짜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투자 기회가 와가지고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라고 할 확률이 없어요. 오케이? 돈을 잘 벌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공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대박. 나 완전 운 좋은 듯. 올해 운 터졌음. 이러면서 홀랑홀랑 사기당하지 말고 여기랑 확률은 잘 공부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데요. 여기 예금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렇죠? 예금.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어? 적금 아나? 적금? 적금 모르나? 적금도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서 이거 부자들은 그냥 돈 맡겨놓죠. 그죠? 몰라요. 저도 부자가 아니라서. 예금이 뭐냐면 돈을 통장에 저금해 놓고 안 찾는 거야. 오케이? 현실 용어로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기간을 정해 놓는 거야. 여러분들 그냥 체크카드 쓰는 통장, 그리고 보통예금이라고 해요. 보통예금도 돈을 넣어 놓으면 이자를 줍니다. 여러분 이자 받은 적 있나요? 이자 받은 적이 없나? 이자 몇 원 주는데 통장이 그냥 돈이 이렇게 스치는 건가 이렇게요? 항상 잔고 빵원이라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나? 아껴 쓰자고. 보통저축 통장은요 1년 이자가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어. 0.2%인가 0.3%인가 그래. 1%라고 해볼까? 1%야. 너네들이 그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년 동안 얼마 받아? 10,000원 받는 겁니다. 그게 연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의 비율,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연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네 통장은, 체크카드 쓰는 통장은 100만 원을 넣어놔도 1년에 10,000원도 안 줍니다. 어때? 열받지? 나 겁나 돈 많은데. 나 돈 안 찾아도 되는데. 그럴 때 정기예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그 기간을 정해놔. 그동안 안 찾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넣어놓는 거지. 오케이? 그거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아요. 요즘 얼마나 하나? 선생님도 가난해서 정기예금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한 2, 3% 할 겁니다. 2, 3%. 그럼 100만 원 넣어놓으면 1년에 3만 원 주는 거야. 아, 난 부자인데 1억 넣어놓을 건데 1억 넣어놓으면 1년에 얼마 받죠? 300만 원. 오이. 너 빠른데 이쪽으로? 너 왜 이쪽으로 빨라? 어? 왜 그러는 거야? 칭찬이잖아.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1억에 3%면 300만 원. 그래서 로또 돼서, 로또 되면 얼마 받는지 알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받아요. 오케이? 그럼 10억 받았어. 10억 받아서 정기예금에 10억 다 넣어놓으면 3% 준다고 하면 1년에 3,000만 원 받는 겁니다. 로또 되면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일 안 해도 연봉 3,000. 적다고? 아직 세금 안 떼었어요. 네, 세금 떼야 돼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이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금 A1을 연이자 몇 %로 N년 동안 예금할 때 안 찾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안 찾으면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고. 오케이? 그 이자랑 원금이랑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게 시험 문제야. 야, 너 얼마 받았어? 그래서 그거를 뭐 5년 동안 연이자 몇 %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원리 합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 이자를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기 리는 전부 다 이자입니다. 이자. 단리, 복리. 우리 어떤 사람을 사기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바로 복리예요. 복리. 복리의 마법. 이런 말 들어봤어? 유튜브 찾아보면 요즘 뭐 AI로 만든 여러 가지 컨텐츠들 많이 있습니다. 단리는 뭐냐면 고정이자. 고정이자. 로또가 돼서 10억을 받았어. 은행에서 이자를 몇 프로 줬으면 좋겠어? 준영아, 은행에서 이자 몇 프로 줬으면 좋겠어? 10억 받았어, 10억. 너무 크다고? 10억 받았다고 쳐. 이자 얼마 줬으면 돼? 1년에 얼마 줬으면 좋겠어? 아니, 얼마 받았으면 좋겠냐고. 이자 몇 프로 받았으면 좋겠냐고. 10% 받았으면 좋겠어. 아주 좋아요. 한 세상에 10%짜리 이자는 없긴 하지만 희망이니까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년 뒤에 얼마 받는 거야? 1억을 받는 겁니다. 1년 뒤에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합계가 11억이 되죠. 그렇죠? 1년. 오케이? 단리법은 2년 뒤에도 1억을 주는 거야. 그래서 12억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연이자 이 10%가 1억으로 이자가 1억으로 고정돼 있는 겁니다. 이걸 단리법이라고 해요. 그럼 2년 뒤엔 12억이고 3년 뒤엔 13억이고 4년 뒤엔 14억이고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해서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건 단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랑 등차 수열이랑 똑같습니다. 고정이자가 그냥 더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금 A에다가 A 곱하기 R을 하는 게 이게 연에 붙는 돈이고요. 10% 하면 원금 곱하기 여기 0.1입니다. 여기 R은 퍼센트 단위 아니고 소수 단위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난 횟수 N만큼 이렇게 붙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게 단리법.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다음 복리법이에요. 가겠다고? 1태는 숙제를 하겠다고? 퇴근. 복리법이 뭐냐면 이거야 이제. 얘가 1년에 은행에서 1억을 줬어. 이 받은 걸 내 통장에 다시 넣는 거야. 그러면 내 원금이 10억이 아니고 11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받은 이자를 원금에다 보태버리는 거지. 그럼 이자 계산할 돈이 원래는 10억이었는데 내가 받은 이자를 원금에다 더해버리니까 원금이 1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금액이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거 원금 1년 뒤에 원금이 늘어났으니까 요거의 10%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얼마가 되겠니? 12억 1천만 원, 12.1억이 되는 겁니다. 1.1억, 1억 1천만 원의 이자가 붙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내 통장에 다시 넣어. 그러면 원금이 12억 1천만 원이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거의 10%를 또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억 2,100만 원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원금이 내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고 하는 게 복리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현실에서는 정기예금은 전부 다 단리법으로 되게끔 장치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기예금을 내가 가입을 하면 정기예금 통장에다가 원금만 10억 딱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자는 어디로 주냐면 여기로 주는 게 아니고 내 계좌를 보통 저축 계좌를 하나 만들어. 아까 말했던 이자가 겁나 싼 거. 현금카드나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거기에다가 이자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받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매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정기예금에다가 돈을 더 넣고 싶으면 정기예금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정기예금 계좌 단위가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 로또 받았으면은 10억을 전부 다 정기예금을 넣는다는 건 2천만 원짜리 50개 해야 되나? 5개 해야 되나? 50개 해야 되는 거야. 2천만 원짜리 아니면 뭐 덩어리 큰 거 만들어 주겠지만 선생님도 정기예금 한 번도 안 만들어 봐서 몰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자 통장은 따로 준다고. 그럼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선 단리는 없어. 복리로 계산되게 돼 있지만 그런 말 들어봤잖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그런 말 들어봤죠? 사채 쓰면 내장 다 털린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에선 다 복리이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준영이가 우주한테 돈을 뭐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래서 1년 뒤에 10만 원 더 줘서 110만 원 받기로 했단 말이지. 그렇지? 연이자 10% 받기로 했어. 근데 얘가 돈 안 갚았어. 그러면 얼마 받을 거야? 2년 뒤에 얼마 받을 거야? 100만 원만 받을 거야? 아니잖아. 손가락도 받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복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자도 원금에 포함돼서 받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실에서는 복리만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은행 가서 받는 상품은 단리로 되게끔 조작을 해놓을 뿐이지 현실에선 복리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복리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리를 계산하려면 처음에 A1이 됐어. A1. 처음에 A1을 내가 넣어놨어. 이거 복리야. 이자가 내 그 원금 통장에 그대로 더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년 뒤에 문제에서도 보통 1년 뒤로 나와요. 오케이? 1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 A에다가 AR만큼이 붙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의 1 플러스 R이라고 해야 돼. 이게 여기 단리에서는 A에다가 AR 더하기, AR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가거든요. 얘는 여기가 그냥 고정으로 붙는 거야, 단리에서는. 근데 복리법에서는 계속 얘가 붙어요.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2년 뒤에.
원금이 이만큼이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원금이고요. 요거에 R%가 또 붙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AR에 R%가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얘가 A의 1 더하기 R이고요. 얘가 A의 1 더하기 R의 R이거든요. 그러면 A의 1 더하기 R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이 되면서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에요. 복리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자가 10% 붙는다는 건 내 돈이 몇 배 된다? 1.1배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복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자가 20%면 내 돈이 1.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매년 1.2배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0억이 1.1배가 되면 11억이고요. 11억이 1.1배가 되면 12.1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인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이 원리합계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넣어놓기만 할 때의 원리합계입니다. 오케이? 넣어놓기만 하는 걸 전문용어로 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예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오늘 마지막 요게 마지막인데요. 요 공식을 외워야 돼. 요것만 시험에 나와. 선생님이 준 거에는 뭐 상환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뭐 연금, 현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요즘에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서는 요걸 알아야 돼. 적립 뭐야? 쌓이는 거? 수학 문제에서의 적립은 적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매달 넣는 거예요. 매달. 우리가 은행 가서 가입하는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적금이라는 상품은 복리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씩 이렇게 넣으면 그게 복리로 돼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놓냐면 마지막에 딱 정해진 금액을 딱 찾게끔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야. 이자율도 그들이 정해놔요. 그래서 요번에 정기적금 3%짜리 나왔습니다. 뭐 신청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가서 신청해가지고 저도 적금 들게요 하는 거예요. 너네 이번에 너네 곧 성인이 되죠, 그쵸? 우리나라에 그 적금이 있더라고. 뭐 청년 적금인가 뭔가 있어. 그거 거의 돈을 2배로 만들어주는 적금이 있습니다.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들이 들어주신대. 잘 얘기해보세요, 부모님하고. 아시겠죠? 네. 선생님은 가입 못하는 적금이 있어. 아저씨들은 가입 못하고 젊은 세대만 가입할 수 있는. 요즘 군대 갔다 오면 3천만 원 모인대. 3천만 원. 오우, 나는 10,000원도 못 받았는데. 적립이 뭐냐면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거예요. 오케이? 적금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를. 자, 내가 1년짜리 적금 부었어. 1년짜리. 그래서 12번 적금 부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다가 처음 돈 넣고 12번째 돈은 12월 1일에 넣는 거야. 그리고 12월 말일에 얘가 원리 합계를 나한테 딱 주는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얼마 받느냐 이거지. 그걸 정기 적금의 원리 합계라고 하는 겁니다. 1월 1일에 A1을 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2월 1일에는 또 A1을 넣었어. 3월 1일에도 A1을 넣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돈 몇 번 넣는다고? 12번. 그럼 마지막에 12월 1일에 또 A1을 넣겠죠? 잘 보세요. 자, 만기가 언제라 그랬어? 만기는 적금 타는 날. 내가 100만 원씩 넣었어. 1년 뒤에 1,500 준대. 당장 해야죠. 1,200 넣었는데 1,500 주면 당장 아니야?
안 해도 되나? 부자라서 안 해도 되나? 선생님 같으면 당장합니다. 네. 그래서 그 1,500 받아가지고 뭐 여행 가야지, 뭐 차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100만 원씩 넣었다고 쳐보자고. 만기가 언제냐면 돈을 타는 날이라 그랬어요. 만기 여기서 12월 31일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넣은 A1은 은행에 몇 달 동안 있죠? 12달이 있어요. 12달이 있으면은 이자가 몇 번 붙을까? 몇 번 붙을까? 1월 말에 한 번 붙고요. 2월 말에 한 번 붙고, 3월 말에 한 번 붙고, 4월 말에 한 번 붙고. 언제 만기라고? 12월 말에 마지막으로 붙어서 그게 또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자가 12번 붙는 겁니다. 그러면 A에다가 1 더하기 R을 몇 번 곱하는 거야? 12번 곱하는 거야. 여기가 이자 붙는 횟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니? 근데 내가 1월 1일에만 돈 넣는 게 아니고 2월 1일에 또 돈을 넣어. 근데 이 돈도 만기는 12월 말인 거야. 매달 넣은 돈을 말일에 한꺼번에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얘 두 번째 달에 넣은 건 이제 몇 번 받아? 11번 받아요. 그럼 얘는 12월 말일이 되면 돈이 얼마가 돼 있어? A에 1 더하기 R에 11승이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니? 3월 1일에도 돈 넣어요. 돈을 못 넣으면 적금을 깨는 겁니다. 이게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당장 내일 데이트할 돈이 필요해. 치킨 사 먹어야 되겠어. 그럼 은행에 가가지고 저 적금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원금은 까지 않고 주기로 했던 이자 조금 줄이고 줍니다. 그게 적금 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적금 깨서 코인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돈을 넣으면 이자 몇 번부터? 한 번 더 적게 붙겠죠? A에 1 더하기 R에 10승입니다. 돈을 몇 번 넣는다 그랬어? 12번 넣는다 그랬죠? 1년 하는 거니까. 그러면 12월 1일에 A1 넣은 거는 이자가 한 번 붙어 안 붙어? 12월 1일에 넣었는데 12월 말일에 만기잖아. 한 달 붙는 거야. 그쵸? 그럼 얘가 A에 1 더하기 R에 1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립의 원리합계는 돈을 여러 번 넣는 거고 그 여러 번 넣은 돈이 이자 붙는 기간이 다 다른 거야. 이걸 다 더하라고 하는 게 적립의 정기적금의 원리합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얘를 다 더하려고 봤더니 얘가 무슨 수열이야? 얘가 하나, 둘, 12개 항을 더하는 거야. 이 12개 항이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돼. 초항이 뭐야? 초항은 A의 1 더하기 R. 공비는 뭐야? 1 더하기 R입니다. 여기 공식에다 이걸 써놓을 거예요. 뭘 써놓을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조금 키울까? 잘 보이나? 여기가 아닌데. 여기다 눌러보래. 여기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등비수열의 합을 꼭 요 순서로 써놔서 그래. 요 순서로. 자, 여기 보면 선생님 써놓은 거 이해했으면 저게 뭔지 알겠네. 요거 몇 번째 넣은 돈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케이? 이자가 제일 적게 붙었어.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어. 1 플러스 R에 여기 지수가 이자 붙은 횟수인 거야. 제일 마지막에는 얘가 제일 처음에 넣은 돈이야. 얘는 이자가 N번이나 붙은 거지. 제일 처음에 넣은 돈이 은행에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돈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더하면 분모가 뭐가 돼? 공비가 뭐라 그랬지 얘가? 1 더하기 R이라고 그랬죠?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 뭐야? 1 더하기 R 빼기 1입니다. 오케이? 1 더하기 R. 그래서 분모가 여기 R인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을게요. 1 더하기 R 빼기 1 요렇게 표시 좀 해 놓을게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제일 마지막에 넣은 돈인데 여기가 초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초항.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공비에 해당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렇죠? 1 더하기 1이 공비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용어들 여기 A하고 R하고 N이 뭔지 표시해 볼게요. A는 뭐냐면 매년
또는 매달 적립하는 금액. 적립액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R이 뭐냐면 연이율입니다. 또는 월이율이에요. 월이율이고요. 퍼센트가 아닌 소수로 넣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뭐 있어? 여기 N 하나 남았죠? N은 뭐야? 얘는 적립하는, 납입하는, 적립하는 횟수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문제를 꼬으려고 기간은 연으로 주고 납입은 월마다 하고 뭐 이렇게도 바꿔놓기도 했어요. 막 헷갈리게 해놨어. 근데 요즘은 그럼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카드 회사에서 얼마를 빌리면 이자는 얼마인지 뭐 월간 스케줄 오면 쫙 나오고요. 내가 저금을 해놓으면 얼마인지 쫙 나오지만 내가 뭐가 뭔지 이해를 못하면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볼게요. 지금 이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해준 그림이 조금 다르게 돼 있네요. 아무튼 같은 거니까 이해해 보시고요. 아까랑 똑같은 게 있는데 얘는 말이야, 말의 정리. 말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초에 넣는 거예요. 초. 여기 초도 동그라미 쳐. 초. 초에 넣는 거랑 말에 넣는 거랑 공식이 조금 달라요.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있을까? 아, 책이 없다고? 거기 프린트 있지 않나? 네. 있죠? 말과 초 거기도 있는데 어디가 달라? 찾을 수 있겠어? 여기 한번 맞춰볼까? 요렇게 맞추면 뭐야? 왜 안 맞냐? 왜 안 맞냐? 이거 안 맞네. 다시 해드릴게요. 자, 얘는 뭐가 다르냐면 여기가 초항입니다. 여기가 초항. 여기가 초항이. 초항이 다릅니다. 말에 넣는 게 뭐가 다르냐면 이런 거야. 방금 전에는 1월 1일 날 돈 넣어가지고 12월 31일에 찾았잖아. 적금 개시일이 1월 1일이었던 거야. 근데 말에 넣는다는 건 뭐냐면 1월 말에 첫 돈을 넣는 겁니다. 그럼 1월 말에 첫 돈을 넣으면 이자 몇 번부터? 만기는 똑같이 12월 31일이라고 해볼게요. 11번만 붙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11이야. 오케이? 여기는 11. 그럼 마찬가지로 이자가 한 번씩 덜 붙겠죠. 그쵸? 그럼 마지막 돈은 언제 넣어? 아까 12월 1일 날 마지막 돈을 넣었는데 그게 또 한 달 밀려. 그럼 12월 31일 날 넣는 거야. 그럼 12월 31일 날 넣은 돈은 적금을 넣자마자 만기 날이네? 그럼 그 돈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자가 붙어 안 붙어? 안 붙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돈이 여기가 A, 이자가 안 붙어가지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얘를 더하는 게 매년 말에 적립하는 적립의 원리합계예요. 공식이 어디만 다르? 이 개수가 납입 횟수는 변하지 않아.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12번 넣는 거나 1월 말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2번 넣는 거나 납입 횟수는 변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 n이 뭐라 그랬어? 이게 횟수라 그랬지? 여기는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얘부터 얘까지를 더하면 뭐가 변해? 초항이 변한 겁니다. 초항이 A야. 오케이? 그러니까 매년 말에, 매월 말에 적금을 넣는 게 돈을 많이 받겠어? 초에 넣어가지고 말을 만기로 잡은 게 돈을 많이 받겠어? 내 돈이 은행에 더 오래 있었던 게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에 넣는 게 돈이 더 적은 거야. 얼만큼? 딱 1 플러스 R배만큼 돈이 적은 겁니다. 저기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말에 적립하는 거, 매년 말에, 매월 말에 적립하는 원리합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랬잖아.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낼 거예요 라고 하면 아마도 앞에 있던 거, 그 공식을 사용한 문제 아니면
정말 단순한 단리법, 복리법, 정기금 문제만 낼 확률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과서에 연습 문제에 정립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한테 그냥 미친 척하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연이율 6%. 연이율 6%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R은 이렇게 씁니다. R. 이자율 R이에요. 6%면 소수로 바꾸면 몇이야? 6% 소수로 바꾸면 몇이야? 0.06입니다. 오케이?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60만 원. 벌써 적립 문제가 나왔네. 적립이네요. 그렇죠? 적립 문제입니다. 그러면 10년 후. 그러면 n이 몇인지 구해야 돼. 적립 횟수가 몇 번인지 구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죠? 아까 매년 초에 넣는데 10년을 넣어. 그러면 몇 번 적립하는 거야? 10번이에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10년 넣으면 20번 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좀 달라요. 근데 그런 함정은 아마 안 파놓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S는 1 더하기 R 빼기 1이라서 R이에요. 0.06분의. 선생님 0.06분의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계산해서 할 수 있게끔 문제 줘요. 오케이? 다음 여기에 뭐 넣는 거야? A 곱하기 1 더하기 R. A가 뭐야? 매월 넣는, 매년 넣는 금액. 60만 원이면 60이라고 하세요. 오케이? 60 해놓고 0이다. 0 5개 쓰지 말고 나중에 답에다가 0 4개 더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곱하기 몇? 1.06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붙는 이유는 이게 초기 때문이에요. 초면 이게 붙는 거야. 말이면 여기에 1 더하기 R이 안 붙는 거야. 구별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나오길 기대할 뿐입니다. 다음은 뭐야? 공식 기억 안 나면은 보면서 얘기하세요. 1.06에 몇 승? 10승 빼기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1.06에 10승 어떻게 계산하나요?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선생님 저는 10승인데 문제에 9승이라고 돼 있으면 어떡하나요? 잘못 푸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딱 저거를 쓸 수 있게 내가 식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나는 9승인데 문제에 10승이 주어져 있어? 그럼 네가 10승으로 바꾸시면 웬만하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적어가지고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 믿으세요. 조건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0.06분의 60 곱하기 1.06 곱하기 이게 뭐야? 1.8이라고? 그럼 0.8이네. 그쵸?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지. 싫다고? 이것도 계산하기 싫다고? 아이 그러지 마. 4점 넘게 줄걸? 그래서 이거 띵띵띵띵 하고 열심히 계산하면은 848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도 여기 0 없죠 여기? 여기도 열심히 하려고 막 10에 4승 붙이고 막 그러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0도 쓰지 마시고 그냥 만원 단위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공식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시험 때 되면 분명히 정보가 들어올 거야. 원리학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오케이? 그때 되면 어떤 공식을 외워야 될지 확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매년 말 정립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가 여기가 좀 다르다. 여기가 이게 1 더하기 R이 없는 공식이다. 나머지는 똑같다. 여기 지수에 납입 횟수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적립하는 횟수가 들어갑니다. 요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연금을 몇 년을 타는데 뭐 할부금을 몇 번에 걸쳐서 내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안 나온다. 안 나오길 바란다. 학교 선생님이 부디 좀 뉴 트렌드를 좀 따라가시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오케이? 선생님이 원리학계 변형 문제 나오나요? 이쁘게 물어보세요. 하시겠죠? 귀엽게. 싸가지 없지 않게. 준영이가 물어보면 안 되겠네. 이 문제 풀어보세요. 네.